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핑크핑크하게 제가 이것도 샀거든요. 다이아몬드 래쉬.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자연스럽고 괜찮지 않아요? 제가 뷰러 이거 찝는 거 2개 찝는 것도 안 하고 마스카라도 안 했는데도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간단하게 사연도 나눠보고 메이크업도 즐겁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클리니크 클래리파잉 로션 트와이스 어 데이 익스폴리에이터 2번. 이름이 길어서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스킨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세수를 해야 돼가지고 물세안만 했거든요. 머리에도 컨디셔너 못 발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세안만 했을 때는 뭔가 좀 얼굴에 각질도 정리를 해주고 싶고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이 스킨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이러는 거는 얘가 알코올 함량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민감성 피부에 이런 알코올을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기 쉽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가끔 이렇게 청소해주고 싶을 때 쓰면은 되게 개운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저는 피부가 상한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맨날 쓰는 게 아니니까. 잠시만요. 일단 보시고 길 못 찾으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거의 해결이 된 듯합니다. 이거 마저 닦아야지. 이 솜이 너무 누래졌는데? 반대면으로 좀 닦아야겠다. 이거 시루코토 솜이에요. 한 번 더 닦아야겠어. 아니, 택배 주문이 작업실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잘못 와가지고 그걸 좀 급하게 써야 되는 배경지라서 다시 퀵으로 작업실로 보내는 와중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소소한 일로 좀 난감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때 진짜 많네. 이게 자고 일어나면서 얼굴에 누렁누렁한 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나 봐요. 이렇게 하고 저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서 수분감은 메이크업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토너 이걸로 채워줄게요. 섞어서 손에 살짝 덜어서, 너무 많지 않게, 정말 조금만, 안 보인다. 이렇게 눌러주고 흡수.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안 먹으시는 분들은 토너를 너무 가벼운 걸 써도 안 먹어요. 토너에서 약간 이렇게 먹여주는 게 단계 있어야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된답니다. 그리고 토너 대충 막 팍팍 바르고 에센스 팍팍 바르고 이러면은 더 밀리고 뜨고 파운데이션 더 난리 나죠. 세럼은 클리니크 핑크 수분 세럼. 살짝 3번 정도. 얘도 되게 묵직한 그런 세럼이기보다는 되게 그냥 기본 세럼이에요. 근데 냄새가 무슨 냄새죠? 이것도 이렇게 잘 먹여줘야 돼요. 제 얼굴이 워낙 빨개지니까 좀 살살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덜 빨개지네요. 좀 탄력감 있게 이렇게 넣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손짓입니다. 그냥 얹어놓으면은 들어갈 때 이렇게 쫀쫀하지 않게 들어가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사실 이것도 그냥 공감?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이걸 꼭 해야 되는 피부가 있고 아닌 피부가 있고 그래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꼭 안 그래도 되던데 하는 거랑은 좀 개념이 다른 건데, 이게 한번 이렇게 해야만 잘 된다는 게 저랑 같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야 이게 손에 이런 열감을 이용을 해줘야 좀 쫀쫀해지고, 지금 벌써 이 차 올랐거든요? 근데 그냥 훅훅훅 발라놓으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흡수가 더딘 피부인 것 같아요. 흡수가 더딘 피부와 아닌 피부인 이런 사람들로 나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흡수가 좀 더디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탄력감 있게 한번 해보세요. 혹시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메이크업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모이스처 크림. 이거를 살짝만, 조금만, 많이는 안 바르고, 왜냐면 단계별로 이렇게 쫀쫀하게 쌓아뒀을 때는 또 크림을 너무 많이 올리면은 파데가 밀려요. 토너부터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또 피부가 머금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그러면 크림은 또 잘 먹더라고요. 안에 또 잘 흡수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기초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파운데이션 바르는 게 별로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립스도 좀 바르고 이제 이 머리를 말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뽕을 엄청 띄우고 올 거예요. 왜냐면 저는 머리 숱이 별로 없고 머리가 또 가늘고 엄청 이렇게 푸슬푸슬거리는 머리예요. 그래서 세럼을 발라도 또 푸슬거리고 그래서 가라앉기도 엄청 가라앉아서 뽕을 좀 많이 띄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 해가 넘어간다. 더워. 아, 진짜 여름에 머리 말리는 거 너무 고역 아닙니까? 여러분 이 뽕 보세요. 이게 이렇게 뜬다니까요. 진짜 이 빗이 최고예요. 미스틱 브러쉬인데 이게 진짜 제가 미용실에서 25,000원에 판다는데 저게 저 빗이 이 가격일 리가 없어 하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결국에 온 미용 그 홈페이지 재료상을 다 뒤졌다가 찾은 빗입니다. 진짜 머리숱 없고 힘없고 포실포실 거리신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진짜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이게 머리가 산같이 솟게 이렇게 해놔도요 30분만 지나면 가라앉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핀을 찢을 때도요 예쁘게 못 꽂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솟아있거든요. 아주 몰골이 우습지만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이제야 시작합니다. 이제 크림을 발랐으니 여기에 저녁이라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이거 CMP 안티포어 미니마이징 실러 바를게요. 머리를 오늘은 잘 말려서 보다나 40mm 고데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제가 정말 또 생활 밀착형 아니겠습니까? 이 생활 밀착형의 인간이 고데기를 잘할 리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멋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뷰티 유튜버가 여러분들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독자가 교과서인 그런 채널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이상한 채널인 거죠. 여러분을 통해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여러분을 통해 머리도 만져가보고 그래서 막 좀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고 막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쁠 텐데 막 싶은 그런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저보다 어린 중고등학생. 저는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그런 시선이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렇게 화장하는 학생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린 학생들을 보면 전 너무 귀여워요. 저 친구들이 나중에 제 나이가 돼서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닐지 전 알기 때문에 10대가 다 어설프게 하고 다닌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10대도 막 예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때로는 10대도 진하게 과감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진하게 하면 약간 어른들은 너 너무 진한 거 아니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치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새로든 아 왕여드름 여기 또 났네 여기 나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 막 날씨이라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화장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더 예쁘고 내추럴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연습이 된 거기 때문에.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커버업 뉴트럴 그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스쁘아 컨실러 브러쉬를 이거는 117호 프로 117호 그래서 화장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좀 많이 만져보시고 해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맨날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닐 거 아니어도 진짜 좀 중요한 그런 자리에 메이크업을 잘해야 되는데 막 화장을 좀 못하거나 이러면 의기소침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에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두려워 말고 도전하고 누가 자꾸 옆에서 너 그거 아니야 그래도 자꾸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볼까 하면서 자꾸 해보고 그거 되게 중요한 자세 같아요. 아니야 하는 사람들을 좀 미워하기보다는 그것도 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물론 그 말이 언짢을 때도 있긴 하겠지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항상 너무 오바돼서 제가 말을 하곤 하지만 뭐든지 자꾸 해보고 뭐든지 열심히 해보고 중요하죠. 남한테 폐 안 끼치면 막 자꾸 막 돈을 말아먹는데 자꾸만 주식을 해보고 막 뭐든지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만 풍비박산이 나고 막 자꾸 뭐 그런 건 조금 그렇지만 나를 위한 무언가는 자꾸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코 옆에도 이렇게 붉은게 이게 좀 매트하게 딱 붙어서
이렇게 밑에 매트하게 깔아놓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올리면은 지속력에 도움이 굉장히 되죠. 브러쉬도 조금 힘있게 이렇게 눌러서 코끼임도 생기지 않게 잘 안 지워져서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도 잘 붙어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해주고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얇게 바를 건데요. 오, 납작 브러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없네. 갖다 놔야겠다. 아리따움 풀커버 파데를 바를 건데 눈 밑 다크서클 아리따움 눈 밑 다크서클 안 갖고 왔구나. 다 챙겨왔는데. 그렇다면 저는 코렉터를 살짝 깔아주겠습니다. 바비 브라운 코렉터 라이트 피치 조금만 묻혀서 이게 다크가 가려졌느냐 안 가려졌느냐가 정말 어쩌면 홍조 가리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크가 딱 있으면은 확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피곤해 보이고 이 화사함이 눈 밑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가려줘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물로 컨실러를 좀 받아봐서 또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비에서 이렇게 컨실러가 나왔어요. 바비에 컨실러가 있는데 참 세상에 새로운 게 계속 출시가 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샌드는 제 얼굴에 조금 어둡고 웜아이보리가 딱 맞는데 왠지 웜아이보리가 밝아 보입니다만 어쩌지? 샌드와 웜아이보리의 갭이 조금 큰가? 어이구 빡빡하게 빠져나오네. 이거는 완전 봉이다. 납작한 면이 없어요. 뭐야? 양 조절이 용이하라고 그랬나? 진짜 조금밖에 안 묻어나와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저는 많이 덜어져 나오는 걸 사실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이 눈 밑에 다크를 좀 가리려면 샌드 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비는 보통 많은 한국인 여성분들한테 잘 맞는 색상이 샌드 아니면 웜아이보리거든요. 보통 21호에서 23호 사이이신 분들이 샌드, 그거보다 조금 밝게 쓰시면 웜아이보리. 얇네요. 얇고 무난해요. 근데 왠지 이렇게 브러쉬로 쓰는 것보다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느낌에 오히려 가볍게 얼굴 전체 피부 커버 더 좋을 것 같아요. 다크보다. 근데 파데 바를 건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한번 가려볼까요? 샌드로. 포슬린은 하이라이터처럼 쓰고 워낙 바비가 추구하는 거는 좀 내추럴한 거라 가지고 아니다, 엄청 꾸덕하네?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꾸덕해요. 어우, 꾸덕하다. 얘는 피부 잡티용이네. 그죠? 밀착력이 좋게 나왔구나. 다크보다는 피부다, 피부. 갑자기 이마가. 그러면 컨실러는 맛을 봤으니 파운데이션 해볼게요. 아리따움 얘는 얇게 바를 거예요. 살짝만 짜가지고. 아리따움 파데는 이렇게 속 안에 뭐 깔아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면은 잘 맞아요. 소량을 써주는 게 더 좋아서 컨실러 안쪽에 깔아주시고 위에 마무리용으로, 특히 휴가 가거나 이럴 때 휴대용으로 뷰티 블렌더는 진짜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저희 집하고 되게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3남매가 살고 있대요. 너무 동화 얘기 같다. 3남매신데 부모님하고 한 번도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으시대요. 대학교도 다 그냥 통학하시고 자취하고 이런 식구가 없고, 근데 이번에 동생이 군대를 가게 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소식에서도 막 이제 눈물이 나죠. 근데 그 입소식이요, 제 동생도 되게 나이가 먹고 군대를 갔지만 나이 먹고 군대를 가다 보니 뭐 잘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막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제 동생 공군이어가지고 진주에 갔었는데 가면은 다들 머리를 이렇게 밀어놔 놓으니까 너도 군대 가는구나 싶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 군대 입대하는 아이들을 다 자기 아들처럼 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저희들끼리 위로를 한답시고 이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그걸 막 위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는 뭐 아재다, 아재. 아우, 저렇게 정말 내가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라고 했지만 나이 먹고 보니까 다 정말 아기 같은 저 파릇파릇한 아이들이 군대를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넌 나이 많아가지고 완전 정말 아저씨다, 이 얘기를 진짜 100번 했어요. 왜 위로할 때는 해토마 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막 이러면서 국수도 맛있게 먹고. 저희 엄마는 좀 못 드시긴 했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동생 필리핀도 어학연수, 그러니까 영어를 잠깐 해야 돼서 10주 갔을 때 그때 진짜 많이 고생하시고 한 번도 떨어뜨려 놔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보내놓고 해가지고 조금 덜한데도 엄마는 좀 그냥 그랬어요. 기분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잘 못 드시고. 근데 전 맛있게 먹었죠. 그러고 나서 입소식
입소식이라고 하나? 그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다들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막 큰절하고 막 여태껏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며 막 이렇게 멘트를 막 날려요. 그러니까 안 울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버리니까 안 울 수가 없어서 막 다 같이 울고 막 눈물바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막 오히려 교회에 이제 남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얘기하는 게 차라리 부모님하고 안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희도 그렇게 군대를 보내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와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심정 이해하죠. 어머님도 첫날은 괜찮아 보였는데 오히려 이튿날 되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서 바라보는 딸이 좀 마음이 그렇거든요. 뭐 괜찮겠지 하면서도 괜히 신경 쓰이고 근데 또 다 잘하게 돼요. 다 잘하게 될 것도 아시겠지만 우리 집만 그런가? 이런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처럼 좀 집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는 집들이 독립돼서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스타트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도 어떤 집은 되게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우리 집만 빡빡한 것 같은지 막 30이 다 돼서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집들 있죠. 근데 그게 또 처음이 다 어렵지 다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사연 보면서 컨실러로 조금 더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샌드 100일 휴가 나오고 조금만 지나면은 괜찮아지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 동생이 말년 휴가 나오고 할 때까지 상다리가 휘어졌고 동생이랑 이제 아예 같이 살게 됐잖아요. 여전히 동생 때문에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차별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엄마는 상다리 휘어지게 참 잘해요. 샌드 색깔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약간 노랑노랑한 느낌이 있는데 컨실러는 붉은붉은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홍조 가릴 때는 오히려 색깔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좀 넓게 발라도 이게 픽스가 잘 되네. 살짝 얼룩진 느낌이 들진 않을까. 코 옆에 진짜 잘 붙는다. 이 리퀴드 제형이 진짜 좋은 게 인중은 피부가 얇아가지고 컨실러가 안 붙는 제품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잘 붙네요. 컨실러 좀 쫀득하다. 저도 이런 빨갛빨갛한 여드름 흉터 자국, 났고 있는 자국들이 많아가지고 원래는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워낙 생활 밀착형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안 가리고 넘어갈 때가 훨씬 많죠. 이 정도면 막 이러면서. 근데 완벽한 피부 결점 이런 거 없이 하려고 막 커버를 하다가도 그런 걸 또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하게 되지 맨날 피부를 다 커버하기에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엄마가 왔어요. 쉐딩은 리터치 완드 스틱으로 해볼게요. 이게 라이트 투 미디엄 색상. 쉐딩을 해서 광대가 조금 보여도 윤곽이 살아있게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턱선. 저처럼 턱선이 약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쪽도 살짝. 반대도 목을 그어주고 이쪽 밑에도 돌려서 슉슉슉 살짝만 두들겨서 블렌딩. 건드리면 빨개져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요. 노랑노랑하죠? 자연스럽게 파우더로 덮어줄 거니까 이 정도? 머릿속에도 살짝 터치.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를 크림으로 쓸 거라서 먼저 발라줄 겁니다. 헤라의 플래시 블러셔 4번 로즈온 코튼이란 색이에요. 생방 때 써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이쪽에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해주고 블렌딩. 그리고 경계가 져도 파우더를 올릴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이 처음에 크림 블러셔가 뭔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크림 블러셔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과감해야 돼요. 어차피 파우더로 덮어줄 거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은하게. 이제 갑자기 그으면 너무 촌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를 내가 보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블러셔는 되게 이렇게 스무스한 그런 질감은 아니고 딱 픽스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처음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매장에서 발색했을 때에는 혹 넘어가죠. 매장 언니들은 되게 과감하게 터치를 잘 해서 블렌딩을 잘 해주니까 되게 예뻐 보이는데 막상 거기선 내가 해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해야지. 살짝 찍어서 이렇게 불그리하게. 발그레. 또 됐다. 이렇게 하고 위에 좀 잡아줄 거는 꽁박드.
꽁박드 엉크르드포 B20호. 좀 경계졌다, 부담스럽다 하는 부위에 먼저 슉슉 올려주고 나중에 가루 파우더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경계를 사라지게. 코 밑에 살짝 처진 것도 커버를 하고 또 살짝 커버를, 경계를 딱 해줘요. 그 다음에 파우더, 이 나스 파우더를 가지고 약간 힘있는 브러쉬로, 이거 바비브라운의 파우더 브러쉬인데 이게 브러쉬는 항상 뭐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고 나도 저거 사야지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모양이 달라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렇거든요. 왜냐면 쓰다 보면은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파우더 브러쉬 맞습니다. 아마 더 모질이 모아져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매장에서도 그 매장 언니가 쓰는 브러쉬가 좋아 보여가지고 똑같은 거 샀는데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모양이 좀 다르고 그런 게 자꾸 써가지고 벌어졌거나 그래서 그래요. 근데 자꾸 써가지고 벌어진 그 모양이 막 더 예뻐 보이고 또 그런 게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닌가? 아티스트가 써서 그런가? 부족한 쉐딩은 라뮤크 에디션 어퓨 컨트롤빙 마스터 라뮤크 에디션 2호 올데쿨 라뮤크 언니가 선물로 주셨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 올데쿨을 왜 선택했냐면 이게 좀 더 색깔이 여리여리하더라고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자연스러운 색깔로 아까 조금 밑에 샥 깔아놨던 데에다가 음영감을 슉슉슉 더해줍니다. 그리고 턱사나 생겨라 하면서 여기에 시꺼멓게 이렇게 해줘요. 얼굴에 윤곽이 살아나게. 좋아. 요새 이 윤곽 잡는 데 맛이 들려가지고 또 하다 보면은 괜찮다니까요. 딱 해가지고 또 깎아. 이렇게 슉 터가 생겨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라이터는 시그마의 E40번 블렌딩 브러쉬인데 모질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이거 파우더. 제가 또 라뮤크 언니의 이 영업 영상을 정독을 했는데 코에 이렇게 코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를 깎아줘야 되는데 일단 눈썹에도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볼에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과감하게 묻혀가지고 이게 과감하게 묻혀도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네. 하이라이터 입문자에게 추천합니다. 하이라이터 쉐딩 입문자 진짜 강추. 왜냐면 색깔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아직 거울에 껍데기를 안 떼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다시 노부담. 그러니까 오히려 강력한 이 하이라이팅을 원하시면 트윙클 같은 거 단델리온 아니면 뭐 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은은해요. 콧대가 딱 서기만 했잖아요. 이렇게 코도 한번 음영을 줘볼까요? 아까 썼던 저기 밑에를 깎으라면서요. 밑에를 깎고 여기도 이렇게 깎아가지고 코를 잘라요. 이렇게 코 이렇게 코를 누가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공주야 문 닫을 거야. 닫는다. 자,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걸 갖고 왔어요. 에스쁘아의 스톤 브라운 색깔 롱웨어 브라우 젤 크림입니다. 이 브러쉬가 제가 갖고 왔는데 순정이 또 하고 끙끙대네. 브로우 브러쉬 그냥 이걸로 써야겠다. 미미박스의 브로우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좀 파우더 같은 그런 젤입니다. 좀 부드러운 브로우를 그리고 싶어서. 여기 있어, 여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너 나가면 못 들어온다. 나가면 못 들어와. 자. 안녕. 근데 이런 젤 타입이 좀 시간이 저는 더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파우더보다 지속력이 길면서 파우더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되게 파우더 같죠? 되게 앞머리 짱구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산 살릴 때에도 조금 자연스럽게 살고 이런 느낌 어떤가요? 약간 보들보들한 느낌. 두께감도 예전보다 좀 더 있죠. 반대쪽도 이게 베네피트 카브로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카브로우는 되게 이렇게 보들보들한 제형은 아니고 쫙쫙 붙는 제형이라서 좀 또렷하게 그릴 수 있는 타입이고 얘는 물론 제가 브러쉬를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파우더리하게 발리는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좀 편하게 쓰실 브로우 찾으시면 이런 거. 난 눈썹 쉐입 진짜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보들보들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 눈꼬리 부분은 모양을 좀 다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양쪽이 너무 대칭이지 않은 그냥 생긴 대로 그린 그런 느낌? 내 눈썹을 살리는 느낌? 근데 전 여기에 아콘으로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아콘 끝라인은 잡아주고 싶군요. 이 하드 포뮬라가 잘 안 그려지실 때에는 계속 칠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그려져요. 그래도 끝이 살아있으니까 좀 낫죠. 앞머리도 약간 불규칙한 느낌으로 이 정도 됐어요. 자연스럽게. 눈은 나스 파우더로 이렇게 손으로 살짝 정리를 해주고
가만히 있어. 순종이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파우더 말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슈에무라 아이 프라이머. 내 눈이 여러분 저 쌍꺼풀이 부어서 그런가 깜짝 놀랐는데 쌍꺼풀 풀린 줄 알았네요. 저도 한번 눈을 재수술을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슈에무라 아이 프라이머는 좀 되게 보드라워요. 그래서 나중에 섀도우 바로 발랐을 때 뭔가 끈적거려서 뭉치는 느낌 덜하고. 오늘은 완전 핑크로 가볼 건데요. 앤틱 로즈를 오랜만에 써볼게요. 이거 진짜 예쁘죠? 브러쉬로 눈에 그윽하게. 제가 좀 눈을 떴을 때 섀도우가 많이 안 보여서 심심해 보이거든요, 메이크업을 해도. 그래서 오늘은 좀 넓게 그릴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바로 핑크다. 사실 이거는 핑크 느낌보다는 그냥 붉은 음영 섀도우 느낌이라서. 자, 이렇게까지 주겠습니다. 색깔 보이죠? 아무튼 아까 파데 바를 때 사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아마 이렇게 식구들끼리 늘 함께 있다가 떨어졌을 때 그런 뭔가 불안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남들은 그냥 잘 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 아마 할 거예요. 그런 걸 공감할 수 있는 집이 생각보다 있으면서 되게 없어요. 저희도 더 식구들끼리 뭉치고 위로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보면은 되게 우리 집을 바보처럼 볼란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아온 환경이 굳이 떨어질 일이 없다 보니까 또 안 떨어지게 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동생이 야무지게 잘할 거예요. 또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에 보냈을 때는 군부대에서 뭐 사고 일어나고 이런 거 너무 뉴스 보지 마시고 괜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고도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감당할 수 있으면은 뭐 보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군부대 사고 일어난 거 보시고 막 내 동생도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동생이 잘 갔다 온 걸로 봐서는 다 잘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걔가 참 세상 허당인데 동생아 미안하다 너를 좀 팔겠다 다 합니다. 그런 사이 저는 이 언더 밑에까지 좀 이렇게 두껍게 바를게요. 아유 내 코 두껍게 바르면 눈이 더 깊어 보이고 나중에 속눈썹을 붙였을 때 더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래서 눈 위로 색깔이 잘 올라와서 보이게 또 더 보이게. 저는 이렇게 아티스트 선생님들 매장이나 이런 데서 메이크업 해주실 때 보면은 굉장히 넓게 발라주시더라고요. 재밌나 봐요. 저는 여기가 좀 넓은 편이라서. 근데 전 좁은 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선라이즈 핑크인데요. 얘를 눈 밑에 가운데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애기살 통통하게. 여러분, 우리 순종이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떡하죠? 순종아! 우리 순종이 털 밀었어요. 순종아, 너 누나를 힘들게 해? 여기 앉아있어. 누나 다 할 동안. 앉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핑크 빔을 살짝 애교살에 준 다음에 클리오의 프리즈메어 섀도우 5번 익스클루시브. 이거는 손으로 발라야 좀 예쁜 것 같아요. 얘를 너무 밝지 않은 펄이라서 가운데에 풀그리하게 은은하게 주려고요. 이 정도로. 그리고 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오 예쁘다. 예쁘죠? 딱 이렇게. 이 정도 빛을 주고 음영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이는 주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좋은 색깔이 세이블을 살짝 아이 스머지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줘요. 그러면 이게 블렌딩이 잘 되고 처음부터 비비면은 이게 생각보다 쓰기가 힘들어요. 콕콕 묻혀서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쓸고 나가면. 그리고 저한테 되게 가족과 처음 떨어져서 유학생활 하느라 힘드신 그런 사연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이 위로가 많이 된다고 해주시는데 멋지지 않아요, 정말? 오히려 그렇게 가족과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았던 분들이 유학을 결정한 게 전 너무 대단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 다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아빠가 거창고등학교를 나왔어가지고 거창고등학교를 갈라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가 뭐 약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름 뭐 이름 있는 뭐 그런 고등학교인데 저는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 못해서 망신 나갈까 봐 그런 건 두 번째고 어떻게 집을 떠나서 떨어져 살지? 막 이 생각 때문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이렇게 브라운 음영을 주고. 근데도 그런 걸 다 이겨내고 가시는 분들은 대단해요. 제 동생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미국 유학을.
그 스토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 동생은 서울대를 준비를 하다가 서울대 콩쿠르에서는 1등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서울대 준비하고 파이널에서 안 돼가지고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그리고 어쩌지 그냥 군대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경희대도 붙였었다가 서울대를 준비를 하려고 그냥 예비도 안 걸고 그 해에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원래 서울대를 준비를 했었는데 안 가려고 했던 학교에 예비를 걸어뒀다가 만약에 서울대가 되면은 그 예비 걸어둔 학교를 버리고 가는 게 정말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파대로 조금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안 갔죠. 그냥 입학 포기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 서울대를 안 뽑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봤는데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때 갈걸. 사람인지라 망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계신 교수님한테 오디션 영상을 보내게 되고 오라고 콜을 받게 돼가지고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떨어졌죠. 깨끗해졌다. 그렇게 됐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처음에 제 동생 필리핀 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10주라도 필리핀에서 이게 어학연수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때 제 동생도 거의 뭐 도살장 끌려가는 애처럼 정말 싫어했지만 꿋꿋이 갔고 엄마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꿋꿋이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벌써 졸업을 하고 제 동생은 군대도 갔다 오고 그게 참 언젠지 세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제 동생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했는데 일단 뷰러를 해줄까요? 제가 카이 뷰러를 쿠팡에 팔길래 샀고 갖고 있던 뭐 RMK 이런 뷰러 이런 것도 고무를 좀 갈았어요.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찝찝찝 아이라인은 바비브라운 롱웨어 젤 아이라이너 에스프레소 잉크 이거는 이렇게 듬뿍 덜어가지고 손등에 놓고 써요. 그러면 이제 손등이 많이 더러워지죠. 오늘 여기 눈이 처졌는데 눈꼬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오늘은 일자로 빼볼까요? 얇게 살짝 끝에 다시 묻혀서 제 동생도 처음에 유학할 때 1년이 조금 힘들었어요. 영어는 오히려 해도 남자애다 노니까 뭘 맛있는 걸 사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런 거를 잘 못하다 보니까 맨날 브리또 사 먹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한 번은 서브웨이 가가지고 뭘 시켜 먹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뭣도 잘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 이거 줄까 이거 줄까 하는데 다 예스 예스 했다가 무슨 샌드위치가 거의 2만 원 가까이 돈이 나오고 너무 많아가지고 당일날 다 먹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가 눈이 부어서 여기 부어오른데 좀 뒤에 좀 채워줄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싶더라고요. 여기 다시 내려오는데 조금 더 채울게요. 살짝 이러면 붓기가 좀 빠지면은 이렇게 되면 떴을 때 되게 뒤가 두껍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부어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짝재기로 그려줘야겠다. 근데 저는 성격이 지금도 누가 돈 다 재줄 테니까 유학 가라 하면 못 가요. 무서워. 저는 이 동네 떠나는 것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산다? 글쎄요. 언어야 뭐 부딪히면 하겠죠. 옛날에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익숙한 곳에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짝짝이지만 이렇게 떴을 때 여기 쳐져 내려오는 걸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많이 쳐져가지고 이렇게 떴는데도 여기보다 여기가 더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하고 동공이 있는 데만 살짝 이렇게 하면 지금 끊겨 보이니까 얘를 브러쉬 되게 작은 저는 피카소 722번 이렇게 조그만 브러쉬를 세이블에 묻힐 거예요. 이 세이블 브라운 이 색깔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그러니까 같은 브라운이어도 되게 좋은 브라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음영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언더에 좀 해줬을 때도 발색도 잘 되고 이런 브라운을 3만 얼마를 주고 사기가 솔직히 굉장히 아깝기도 한데 써보면은 저도 자꾸 브라운이나 이런 거에 더 돈을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이한 색깔 이런 거는 선뜻선뜻 잘 안 사게 되고 처음에는 특이한 색깔 선뜻선뜻 샀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이런 깊은 커피색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속눈썹을 붙일 건데 제가 이거 샀어요. 다이아몬드 래쉬. 일본어로 써있어갖고 제가 가타카나를 못 읽어요. 히라가나 읽는데. 종류가 뭐가 되게 많던데 까먹었다. 이노센트인가? 아닌데 하마? 모르겠다. 제가 그리고 트위저도 여기 갖고 왔어요. 잘했죠? 제가 이 다이아몬드 래쉬가 진짜 쓰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아주고 정말 야들야들하군요. 듀오 검정풀을 묻혀가지고
정말 듀오풀은 냄새가 꾸려요. 아, 쿠팡에 카이비로 또 없대. 또 품절됐어. 아, 왜 이렇게 카이 사기가 어렵지? 와, 이게 줄이 얇아서 그런가 되게 눈 모양이 잘 맞는다. 반대쪽도 저 이 눈썹의 매력에 빠진 듯한데요. 너무 좋다. 아리따움에서 아이돌래쉬도 새로 런칭했다길래 그것도 사봤어요. 제가 다음에는 그것도 붙여볼게요. 이 속눈썹을 일반인분들이 많이 안 쓸 것 같지만 이게 할 줄 알면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속눈썹 진짜 좋네. 풀이 마를 동안 저는 볼하고 이제 입술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좀 빙글빙글 하면서 상큼상큼하게 지금 밤이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블러셔를 조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강하는 김에 아예 핑크핑크하게 이런 걸로 해볼까요? 이거는 잉글롯. 이게 진짜 펄감 진짜 예쁜 그런 핑크인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리 와. 약간 모공에 펄들이 남아있는 그런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 예쁨을 포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올려줘야겠어요. 좀 더 올리는 게 훨씬 낫죠. 제가 보기엔 좀 더 올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핑크핑크하게. 그리고 오늘 립은 이게 예쁘더라고요. 헤라의 센슈얼 틴트 댄싱 로즈. 말린 장미는 아닌데 로즈 코랄 그렇게 생방에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얘를 한번 살짝 깔아주고 이게 착색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연스럽죠? 많은 분들이 좋아할 그런 색인데 조금 더 하르고 예쁜 것 같아. 촉촉하게. 그리고 저는 여기 이츠스킨 립을 좀 해줄까 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라인 정리한 살짝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전 머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반묶음을 했더니 아주 어색하네요. 근데 확실히 40mm는 더 조금씩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기는 한데 정말 정성스럽게 말아야 되고 36mm, 32mm 정도 해야 시간이 지났을 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40mm는 확실히 그냥 거의 완전 풀어진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오징어 다리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순종아! 순종아! 순종이와 함께 오늘의 옷은 그냥 하얀 원피스. 정말 제가 진짜 잘 안 입는 타입이죠. 이런 거 또 자주 입으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잘 못 입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